네, 윤태곤 실장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공수처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민주당이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법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, 즉 선거법하고요, 그리고 공수처법,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, 이렇게 주요 법안은 3개입니다. 예. 겉으로는 선거법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이 선거법 처리를 위한 또 조건으로 공수처법이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형국입니다. 그러니까요.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건 안 된다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이 조건을 좀 걸었는데요.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고 오늘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당론이 관철이 되면 선거법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안 되면 협상을 마치자는 것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수용을 했다, 이렇게 던졌습니다. 민주당이 미는 이 공수처법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자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. 즉 기소권을 줄 수가 없다. 그냥 수사권만 준다? 네, 그렇습니다. 기소는 이제 검찰이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. 즉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. 쉽게 풀면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우리안을 받지 않으면 패스트트랙도 없다, 이렇게 민주당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. 민주당의 반응 나왔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내색은 안 하지만은 안에서는 좀 격앙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민주당 안에서는 원래 이 연동형 비례제를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공수처법을 관철시키려고 이 바른미래당, 정확하게는 손학규 대표 같은 이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을 원하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당 내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선거법과 같이 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묶어서 던진 건데요.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수처법이거든요.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. 이 공수처법의 핵심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건데, 그런데 기소권을 빼자고 하니까 민주당은 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전부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,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.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법 말고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진정성은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원내대표직을 걸겠다, 이런 취지로까지 말을 했으니까요. 그러면서 이 공수처법의 원안을 포기를 해야 한다고 민주당 여당에 이 압박을 하는 형국입니다. 그렇게 되게 된 거는 일단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심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, 지금? 네, 그렇습니다. 이 내부 사정을 좀 보면요,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선거법을 관철을 시키려고 단식까지 했습니다. 그랬죠.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계열이고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꼽히죠.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을 문제 삼은 바른미래당 의원들 면면을 좀 보면요, 구새누리당 계열의 의원들입니다. 즉 이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데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를 공수처법을 당의 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산시키겠다, 이렇게 조건을 건 거죠. 이 속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수처를 묶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, 뭐 이런 이 분석도 나오는데요. 실제로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보면요, 공수처법보다는 그 선거제 개편안이 주된 토론 대상이었다, 그런 전언입니다. 이러다 보면 선거제도 안 되고 공수처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일단 가정인데요.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. 민주당은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공수처법을 바른미래당이 던졌다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민주당 당내에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개혁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도 선거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, 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, 물론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 협상 결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 바른미래당이 대폭 양보를 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또 이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사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,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. 즉 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일부는 있어 보인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공교롭게도 이 당 지도부의 선거제 그리고 공수처법 입장에 반기를 든
반기를 들면서 이 의총을 요구한 이른바 이 8인 의원들이 있죠. 이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새누리당 계열 의원들인데요. 예. 공교롭게도 이 8명의 입장이 현재 자유당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. 과연 이게 우연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사건 거치면서 바른미래당이 분화하고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뭐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가정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요.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. 이 총선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.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고 또 잘 오르지도 않는 그런 형국이에요. 예. 몇몇 개인기가 출중하는 유명 의원이 아니면은 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결국 보수 정당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하기가 힘듭니다. 이것도 정계 개편의 한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네, 그렇습니다. 하루 이틀만 더 봅시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프레시안 박세율 편집국장이었어요.